20대 총선을 앞두고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여수 갑과 을에 각각 5명, 순천 6명, 광양 구례 곡성 7명, 고흥 보성 강진 장흥 선거구에 4명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시군 선관위가 본격적인 선거 관리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등록 후보들은 정책 선거와 준법 선거를 결의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지역에서 40년간 정가에 몸담으며 정계 진출을 시도해왔던 원로 정책을 만났습니다. 최근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고 은퇴를 선언한 김광영 씨의 인생과 정치 여정을 들어봤습니다. 순천 외서와 보성 벌교를 잇는 국도가 4차로로 확장 개통됩니다. 송강에서 외서 구간도 오는 8월 완공되는 등 도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관리위원회별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5개 선거구에 2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5.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가 가장 많은 후보인 7명이 등록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갑 선거구는 새누리당 신정일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대수 후보,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가, 여기에 무소속 김영규, 이광진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수을 선거구는 새누리당 김성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백무현 후보, 국민의당 주승용 후보, 정의당 황필환, 민중연합당 김상일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순천 선거구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더불어민주당 노광규 후보, 국민의당 구이승 후보에 민주당 최용준, 민중연합당 정호균, 무소속 박상욱 후보 등 6명이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양구례 곡성 선거구는 새누리당 이승한 후보,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 민중연합당 유현주 후보, 무소속 최유성, 장대범, 박형모 후보가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새누리당 장기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국민의당 황주홍, 민중연합당 위두한 후보가 등록해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기초의원 선거 여수 라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현태, 국민의당 원용규 후보에 무소속 김순종, 김춘식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고흥나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박철수, 국민의당 송인숙, 무소속 설승용, 정규식, 장준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선거와 준법선거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에 의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고 결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의존하는 선거 풍토를 벗어나 유권자와 함께 공감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4.13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양당 대결 구도 속에 5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이번 후보 등록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의 광주 8개 선거구에는 43명이 출사표를 던져 5.4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에도 52명이 등록을 마쳐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각각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광주는 10명, 전남은 5명이 더 등록했는데 이번 선거가 일당 독점 구도가 깨지고 양당 경쟁 체제로 치러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목포 선거구가 8명으로 후보가 가장 많았고 광양 곡성 구례 7명, 광주에선 동남 갑등 4개 선거구가 각각 6명이 등록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18개 전 선거구에 후보를 냈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새누리당도 16개, 민중연합당도 15개 선거구에 출마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지난 19대 35명에서
이번 총선에는 17명으로 절반으로 줄었고 여성 후보는 11명으로 지난 총선 5명에 비해 늘었습니다. 최연소 출마자는 광주 동남갑에 출마한 민중연합당 황인용 후보로 만 26살이었고 최고령 출마자는 담양 한평 영광장성의 무소속 김천식 후보로 만 74살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훈태 후보는 가족이 대리 접수해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했고 같은 선거구의 강도석 후보는 18번째 선거로 최다 출마자로 기록됐습니다. 후보 3명 가운데 1명꼴로 전과가 있었지만 대부분 집시법 위반이나 음주운전이었고 체납 후보자는 6명이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역에서 40년간 정가에 몸담으며 정계 진출을 시도해왔던 노 정객이 최근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4.13 총선의 막바지 열기가 뜨거운 요즘 지역의 노 정객 김광영 씨의 인생 그리고 정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 선생님 선거에 출마하신 것만 해도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고요. 한 50년 전부터 정치 입문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예. 청소년 시절에 관양에서 진탕 놀았습니다. 그리고 늦게 깨닫고 늦게 공부를 해서 죽지 않으면서 살기로 공부를 해서 사관학교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려는데 참 허전해요. 소위 붙이고 졸업한다는 건 그건 아닐 것 같고 뭔가 이 속에 바위덩어리 같은 걸 갖고 싶었어요. 그것이 뭐냐? 내 이웃 혹은 국가 또는 인류를 위해서 뭔가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히 5번 낙선한 뒤에 올해 초 다시 6번째 도전을 준비하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갑자기 20대 총선 출마를 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시대의 흐름과 과제와 정신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주체 세력이 있고 제가 선거를 딱 하고 보고 제가 주체가 아니구나, 시간이 지났구나 하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후배들에게 또 나를 지지해준 모든 이웃분들에게 먼저 부담감을 주지 않고 또 길을 열어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뒀는데 제가 굉장히 착잡해요. 40, 50년 준비했던 걸 수습한다는 거. 그러나 제가 이 시기에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의 삶의 자세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현재 정치 상황이 공천 갈등, 계파 다툼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노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정치 문화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금 말씀한 걸 고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의식을 고친다는 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7% 정도가 성공을 한답니다. 그러나 아무튼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가진 자, 지도계층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후배들이 지금 열띤 선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한 말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하게 자기 성찰하라는 것. 정치하면은 다 받들고 다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기득권 추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로 망한다고 하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정치는 힘입니다. 힘. 뭔가 해주는 힘. 그래서 그 정치 영역을 시작하면 반드시 있는 시대 정신과 시대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더 중요한 건 반드시 개혁을 제1줄에 해서 그 힘을 가지고 개혁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에 저에게 베풀어진 배려에 참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맺어져 있는 우리의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심정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늘 영호남 8개 자치단체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장군수들은 가야문화권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청회나 포럼 개최 등 공동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가야 문화의 재조명을 기반으로 영호남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6개 시군이 모여 지난 2005년 결성했으며 특별법 제정과 연계 관광 활성화 논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순천시 외서면과 보성군 벌교읍을 잇는 국도 15호선 9.2km 구간이 오는 28일 4차로로 확장 개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벌교 주암 간 국도건설 사업 1공구로 지난 2004년 11월 착공한 국도 15호선 순천 외서 보성 벌교 구간 9.2km가 4차로로 확장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규 개통되는 도로는 기존 산악 지역의 굴곡진 도로가 대폭 개선돼 운행 시간도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공사 중인 순천 송광 외서 4.9km 구간의 경우 오는 8월까지 완료하고 주암 나들목에서 송광 13.3km 구간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은 국악과 그림, 문학 등 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전통문화예술을 이어받고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욱 올립니다. 소치 허련 선생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 지 벌써 1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맥을 이어받은 소치 선생의 화풍은 미산, 남농 등으로 뿌리를 뻗어 남도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수묵화뿐 아니라 전통 정원, 차문화, 판소리, 음식문화, 공예 등 문화예술 자원이 넘치고 알파고 대국으로 걸출한 국수들을 배출한 바둑의 고장인 점도 다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리 문화예술 자원을 창의적으로 이어받아 개인의 창의성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미래 시대에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많은 자원 가운데 먼저 전통 수묵화의 부흥을 꾀하기로 하고 내년에 중국과 일본 등 국제 교류전을 연 뒤 2018년에 국제 비엔날레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국제 행사 승인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우리 수묵화 비엔날레를 한번 이렇게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문화예술 관련 비엔날레가 이미 많이 열리고 수묵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멀어져 성공 개최를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라남도는 수묵화와 함께 전통 정원을 남도 문예 르네상스의 선도 자원으로 띄운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판소리, 공예 등 나머지 자원도 다른 지역 자원과의 차별성과 경쟁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재논의 물대기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철강, 자동차 산업의 침체 여파로 광양항의 물동량이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전국 항만 물동량에 따르면 광양항의 지난 2월 물동량은 1,758억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2% 줄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4%포인트 정도 소폭 늘어난 반면 자동차 수출은 27%포인트, 철제 수출입은 90%포인트 줄어드는 등 일반 화물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순천시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율촌 해룡산단 근로자 출퇴근 무료 순환버스 운행 사업, 산단 내 산재 예방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비 8억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5월부터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에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 지원함으로써 지역 미취업자의 실업 해소와 함께 지역 인재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여수 MBC 제작 프로그램인 다큐 에세이 여기 이 사람이 한국 PD연합회 광주 전남지부의 TV 정규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전남지부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섬세하고 밀도 있게 전달해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줬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TV 부문 기술인상에는 여수 MBC 기술부 김정기 사원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신의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4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친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15살로 최근 가출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의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벼룩시장이 다음 달부터 첫 토요일마다 거북선 공원에서 열립니다. 시민들이 가정에서 안 쓰는 물건을 직접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수시 벼룩시장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거북선 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여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판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며 개인 참가자는 1공간, 단체 참가자는 2공간을 배분받게 됩니다.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이 토박이 문화를 주제로 박물관 소장 유물과 잡지 기고문을 전시하는 기획전을 가집니다.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은 오늘부터 1970년대에 창간된 잡지 뿌리 깊은 나무 53권 가운데 기고된 민중의 유산에서 발췌한 기고문 20여 편과 한창기 선생의 수집품으로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다듬이돌, 전통과 화살 등 15종의 소장 유물을 전시하는 민중의 유산 기획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이번 기획전이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정겨운 토박이 문화를 통해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고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내년까지 김 양식장 재배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김 산업 세계화를 위한 양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모두 12,000헥타르의 김 양식장을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조류의 흐름을 고려해 면허구역을 합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도양읍 시산해역 5,000헥타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광양시 체육회와 광양시 생활체육회가 통합 광양시 체육회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통합체육회는 오늘 창립 대의원 총회를 열고 광양시장을 회장으로 상임 부회장, 부회장 등 임원진을 구성했으며 사무국은 당분간 2개의 기존 조직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